어제 그저께가 처서였죠? 네. 근데 오늘도 시원하지 않고 덥죠? 네. 왜 이렇게 올여름 많이 더웠죠? 네. 왜 더웠을까요? 아니 쳐서 그랑 추웠어요? 예? 처서는 더위가 물러간다는 거죠? 네. 처서. 근데 모기가 입이 피터진다고. 맞아. 맞아. 모기 비틀어졌네. 토요일 날에 처서였는데 올 여름은 또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가 옛날보다 요즘 기후가 좀 변화가 심하죠? 기후가 좀 특이하죠? 비가 와도 그냥 한 곳에 그냥 막 쏟아 부는 식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날씨도 그냥 더위가 그냥 막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되게 며칠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비 왔다가 그래야 되는데 비도 안 오고 막 계속 더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기후가 이상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 기후 변화가 온 이유가 아니 지구에 사고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서 예,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과소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타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 뭐냐면은 탄산가스야.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연료 반응이 없는 거. 모든 것이 타면은 휘발유도 또 등유도 경유도 또 장작도 뭐 이런 게 탈 때에는 반드시 탄산가스가 나와요. 이 탄산가스는 우리가 처음에 이 천지 창조할 때는 균형을 잘 잡아줘 가지고 사람이 숨 쉬면은 탄산가스가 또 나와. 그러면 그걸 이제 식물이 받아가지고 또 탄소 동화 작용을 해. 그래서 녹말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일을 식물이 하고 사람은 내뿜는 거는 식물이 흡수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필요한 산소를 또 식물이 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 속에 등산하고 그럴 때 숲속에 가면은 굉장히 산소가 많아서 상쾌하고 그렇고 우리 몸에도 좋고 그렇죠. 산소가 우리 몸에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잡혀 있었는데 균형을 깨트렸어. 왜? 인간들이 너무 과소비를 하게 돼. 과소비를 해서. 이번 여름에 더울 때 집에서 에어컨 안 켜고 지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켰죠? 예. 안 켤 수가 없어. 더워가지고. 근데 에어컨 켜면은 시원해서 좋아. 근데 에어컨 켤 때 뭐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죠. 그 전기를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전기? 원자력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고 한데 화력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아. 왜냐하면 화력 발전은 휘발유도 쓰기도 하고 석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스, 도시가스 그거 쓰기도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화력 발전을 하면서 그걸 쓰면은 또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탄산가스는 막 끊임없이 자동차 가면 막 자동차에서도 계속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사람에게서는 그게 많지는 않지만 나오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구에 탄산가스가 꽉 쌓이는 거예요. 탄산가스는 어느 정도 공기 속에 질소하고 산소가 주로 많이 있는데 공기 중에 질소가 더 많고 그런데 그 탄산가스는 그 공기 산소 질소보다 더 무거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어디 멈춰서. 멈춰선 것이 지구를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구를 온난화가 덥게 하는 온난화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뭐처럼 시골에 가서 농사 질 때 비닐하우스 있는 것처럼 비닐을 싹 덮어놓은 것 같아, 지구를. 그러다 비닐하우스 속에 가면 겨울에도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못 들어가 보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겨울에 가면 따뜻해요. 거기에서 뭐가 자라요? 수박도 겨울인데 수박도 크고 딸기도 크고 막 그래. 여름인 줄 알고 크죠. 어쨌든 그런 비닐하우스 저기 어디야 튜브라고 하는데 튜브 어딘지 아시죠?
추부에 갔더니 깻잎이 유명해. 근데 깻잎을 어디서 키우나 했더니 밭에서 안 키워. 어디서 키워요? 비닐하우스에서 다 키우는 거야. 비닐하우스에서 다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키면서 밤에도 불을 켜놔. 밤에는 깜깜해야 호흡을 하고, 낮에는 화내서 이제 탄소 동화장을 하는데 밤에도 호흡 못하게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리고 막 상처도 주고. 그러면 깻잎이 맛있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추부 깻잎이 전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모른대. 난 잊어먹었는데 프로가 70%? 그렇게 많이 추부 깻잎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들이 자연 현상보다 막 역행을 해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구도 비닐하우스 친 것처럼 이제 탄산가스 딱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북극, 남극은 다 얼음이 많잖아요. 빙산. 그런데 그런 빙산들이 녹아요. 그래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미국의 북쪽에 있는데 가면은 지난번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알래스카의 빙산이 자꾸 멀어진대요. 우리가 처음에는 만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못 만진다는 거예요. 왜? 녹아가지고서 이제 그게 크기가 자꾸 줄어들고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육지에 가깝게 있던 것이 바다 가운데로, 북해 바다 가운데로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포에 목포하고 신안에 천사도라는 게, 천사도 들어보셨어요? 천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섬이 1004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섬이 1004개인데, 예, 물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섬이 되고, 물이 나가면 육지가 돼. 물이 나갔을 때는 그냥 걸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은 섬이 되는 바람에 물 차서 그래가지고 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섬이 1004개가 있다. 그래서 신안군이 천사더라고요. 갔더니 거기가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 섬에 표시가 있는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물이 들어오는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목포의 신안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자꾸 바닷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은 일본이 먼저 망해요. 일본이 다 섬나라라서 다 물에 차요.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있는 땅, 대천 이런 데 다 물에 잠길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가 점점 바다 높이가 높아지면서 육지를 덮어가지고 점점 육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줄어드는 모습을 신안의 천사도에 가서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지난 여름에 가서. 예. 어쨌든 그런 현상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는 그 원인은 뭐냐면 에너지를 너무 과소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과소비.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뭐냐? 연료다, 연료. 불을 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작을 뗐는데 지금은 이제 장작 대신에 전기를 쓰고 있어요. 전기로 또 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다 똑같이 그 전기를 만들려면은 이제 그 화석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 그래서 제가 오늘 화석 연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화석 연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뭐냐 그러면 석탄이 화석 연료예요. 화석 연료. 돌석자야. 그 돌에서 불이 나오는 연료가 있다. 그게 석탄. 또 석유 뭐예요? 석유? 예. 석탄과 돌석재다. 석유는 돌에서 뭐가 나와? 유가 무슨 자야? 기름 유자야. 돌에서 기름 나오는 거야. 그게 석유야, 원유. 여러분 원유는 못 보셨을 거야. 근데 원유는 시커먼 액체야. 원유를 우리나라가 수입해다가 유공 뭐 이런 기름 하는 그 유공 업체에서 이제 정유공장이라고 보통 얘기해. 정유공장에서 그걸 이제 가솔린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디젤 엔진에서 경유도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가스가 있어. 하다 보니까 또
그 프로판가스라는 거, 석유가스라고 해요. 프로판가스를 석유가스라고 해요. 그 석유가스 자동차, 석유가스가 하는 자동차는 이제 꼭 그 주유소가 그 가스 주유소가 있죠. 그건 석유가스예요. 그런 것들이 원유를 이제 정제하면서, 정유 공장에서 정제하면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유가스, 보통 이제 LPG라고 해요. LPG, 페트롤리움 가스, LPG. L은 액체로 했다, 리퀴파이드. LPG 가스 충전소가 여기저기 가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정유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드는 정유 공장이 원유를 사와요. 우리가 이란에서 사오기도 하고 뭐 사우디에서 사오기도 하고 사다가 정유 공장에서 그거를 석유를 잘 정제해서 이제 정유를 해가지고 또 휘발유도 만들고 제트기에 쓰는 제트 만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또 우리가 수입해왔지만 또 수출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석유, 돌석자, 기름유자, 석유, 또 도시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가 있다고? 석탄, 석유, 그다음에 가스,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라고. 그래서 보통 석유가스는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다고 해서 LNG라 Liquefied Natural Gas 줄여서 LNG라고 그럽니다. LNG 그런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서 수입해다. LNG가 액체예요? 네? LNG가 대체? 액체니까 이게 덩어리가 되는. 그러니까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요. 아니 호비에서 LNG 음만선이 아니고 LNG 경유선을. 그 LNG는 가스 보통 상온에서는 그냥 놔두면 기체가 되는데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다운시키면은 그게 액체가 돼요. 그래서 이걸 LNG라고 그래요. LNG는 액체예요. 액체? 네, 도시가스는 기체고 LNG는 액체예요. 도시가스가 LNG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액체, LNG하면 액체. LPG도 액체. 액체. LPG도 액체고. 근데 그게 그냥 노출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열으면은 공기로 나오면서 기체가 되어버려 타는 거지. 이제. 근데 LNG는 가벼워서 날아가고 LPG는 무거워서 가라앉잖아요. 아니 똑같이 다 LNG나 LPG나 다 똑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LPG는 조금 무거워도 그게 부탄, 프로판 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탄소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탄소가 9개쯤 탄소가 하나 하면은 천연가스, 도시가스야. 천연가스 하나 탄소가 2개, 3개, 4개까지는 이제 LPG라고 그래가지고 석유가스야. 그것도 기체래. 그런데 이제 이게 5개, 6개가 되면은 액체가 되는데 휘발을 해 빨리빨리 공기 중에서. 그런데 가솔린 정도는 이제 9개쯤 돼요. 9개쯤. 그러니까 뭐 7, 8, 9개 이 정도가 휘발유의 탄소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점점 길어질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게 날아가는 증발하는 온도가 좀 높아져. 그러니까 경유는 더 탄소가 많아. 경유는 뭐 10개, 11개 뭐 정도 경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많으면은 뭐가 될까? 양초 있죠? 파라핀. 그게 탄소가 더 많은 거야. 그것도 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유에서. 그리고 더 탄소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섞여 있고 한 거는 뭘까? 더 딱딱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스팔트야.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도로공사 이게 아스팔트가 원유 이란에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쿠웨이트에서 수입해다가 이거 우리가 정유 공장에서 이거 가솔린, 휘발유 이런 거 만들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구나. 그게 바로 아스팔트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원유의 용도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유 용도 가운데 납사라는 게 납사.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납사.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 다 만들고 또 아스팔트 이런 거 다 파라핀 다 뽑아내고 남은 부산물 가운데 납사라는 게 있는데 그 납사가 그게 잘 활용해 가지고 뭘 만드느냐?
여러분 비닐이라는 거죠. 비닐. 네. 집에서 랩 같은 거 또 포장할 때 비닐으로 싸 그런 비닐만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 그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원료가 납사에서 나와. 아, 그러니까 원유에서 만드는 게 수없이 많은 거예요. 네,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 비료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비료. 네. 비료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공기에서 빵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네. 다 잊어먹으셨나 보다. 이 비료를 만들 때에도 이 석유에 있는 성분이 들어가. 그러니까 비료를 만들 때 암모니아를 만든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암모니아. 하버가 암모니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가지고서 암모니아 만들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질소하고 수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수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유에서 나오는 물질 가지고 만들어. 석유가 원유가 없으면 안 돼. 수소 만들 때. 또 암모니아만 가지고 비료가 안 돼. 거기다가 그 요소비를 만들어야 돼. 요소비를 만들려면 암모니아하고 뭐하고 섞어야 되냐면은 탄산가스를 섞어야 돼. 그러니까 탄산가스 섞으려면은 또 원유에 나오는 그 탄소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 C가 필요하면은 또 수소 H가 필요하면 꼭 원유의 성분을 잘 분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석유가 지금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석유가. 그게 없으면 큰일 나. 근데 석유는 우리가 좀 파내고 있는데 걱정들 많이 해. 저거 석유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석유만 떨어지면 이제 이건 이 세상 끝장인 거야. 그러니까 석유를 아껴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석유와 뭐 아까 얘기한 우리가 LNG라고 하는 내추럴 가스, LNG 그런 것들이 다 지하에 지금 다 묻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화석 연료 세 가지 화석 연료 석탄, 석유, 도시가스, 천연가스,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화석 연료라고 해요. 이 화석 연료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한 뭐 수백만 년 전에 나무가 흙에 덮여서 땅속에 들어가서 묻혀서 땅속 깊은 데 가면서 압력에 눌리고 또 땅속 깊은 곳에서 열이 많아. 우리 땅속 화산 폭발할 때 보면 막 열이 분화구 해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 땅속에 있는 거예요. 열이 많지. 그게 가까워지니까 그게 변해가지고 석탄이 되기도 하고 석유가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천연가스가 되기도 하고 화석연료가. 그러니까 몇백만 년 돼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이 다 써버리고 나면 몇백만 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사람이 어떻게 살아? 사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석탄은 나무가 묻혀서 되는 거고 석유는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해조류라든지 또는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게 변하는 것이 석유가 되는 원유가 되는 석유. 그래서 원유가 석유랑 똑같은 거야, 석유. 근데 옛날에 이제 등잔불 킬 때 그냥 등유로 다 석유 그랬어요, 그죠? 석유. 근데 그거는 이제 석유는 원유를 가리키는 거고 원유 돌에서 나오는 기름. 그 다음에 등유는 등잔불 등에 키는 기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수백만 년 지나면서 땅 속에 석유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석탄도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그런 연료를 화석 연료를 쓰기 전에는 나무를 해다가 아궁에다 불 지펴가면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석탄이 발전하니까 그 나무 안 떼는 대신에 뭐 했어요? 19공탄이라고 했나? 그거 썼죠. 연탄 뗐죠. 연탄 떼다가 이제는 지금은 다 집에서 도시가스 쓰든가 아니면 전기로 하든가 뭐 또 이렇게 다 하지. 나무 떼는 집 없어요? 있어요? 없죠. 이만큼 이제 화석연료로 대체가 된 거예요. 천연 나무보다 이제 좋아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연료인데 이게 그렇게 수백만 년 된 뒤에 생겼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그거를 석유를 옛날에 썼던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책은 대개 뭐 로마 역사,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이때 역사 나오는데 그보다 더 오래된 얘기를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보셨어요? 목사님은 다 보죠. 성경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성경책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영감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그래요. 그냥 모세가 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가 나오죠.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냐 그러면은 한 BC 1500년경, 1400년경 이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지 창조할 때는 더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영감 받아가지고 썼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대개 성경학자들은 그냥 뭐 창조할 때 하루에 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뭐 이런 걸 해서 6날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오는 거야. 성경책에. 그를 따져가지고 대개 이 지구의 역사가 현재까지 6,000년쯤 됐을 거다. 그렇게 6,000년쯤. 그게 성경학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못하는데 한 6,000년쯤 됐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창조할 때 6째 날 창조하셨으니까 그때부터 6,000년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 낳았어. 누가 누굴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야. 근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물론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게 천지 창조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이니까, 남자도 혼자 있는 게 쓸쓸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재웠어. 잠을 재우고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를 뺐어. 그리고 갈비뼈 빼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가 비싸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비싼 재료가 여자들이죠. 여자들이요. 그렇게 비싼 재료로 만든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뱀한테 꼬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근데 선악과를 뱀이 꼬여가지고 괜찮다고 먹으면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먼저 따먹었어. 갈비뼈로 만든 귀한 여자분들이 먼저 따먹었어. 그러고서 저만 따먹고 마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먹으라 했어요. 남편은 본래 남자는 여자만 잘 듣지요? 그렇죠? 안 들어요? 남자들 여자 말 안 들으면 혼내줘야 돼.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따먹는 남자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따먹으면 안 된다는 들었으니까 먹다가 아유 먹으면 안 된다고 목에다가 잠깐 삼키지 안 했어요. 그래서 목에 뭐가 나왔어요?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게 목뼈라고 하나 목뼈?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애플 먹다가 걸렸던 곳이라. 남자들은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먹다가 걸려가지고 볼록 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여자들은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는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삼켜버린 거야. 그럼 여성 비하라고 내가 또 고발당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아담 하와가 죄를 졌어. 3장에 져가지고 벌을 받았어. 뱀은 벌을 받아가지고 배로 겨다니라 이거 배로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배로 땅속에 모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이런 데를 막 배로 다니려면 뱀. 여자는 뭘 해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아기 낳을 때 힘들었어요.
그게 힘들게 아기를 낳았고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남자는. 근데 요새는 남자들이 땀을 안 흘리고 그냥 아기 보는 일만 하는 거야. 길 갈 때도 보면은 여자는 그냥 막 가고 남자들은 다 아기 데리고 가는 거야. 남자는. 그렇죠, 그래. 그 아기 보는 일 하지 말고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다가 집에다가 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또 형의 동생을 또 죽이고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아들이고 아벨만 받아들이고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죄인 후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었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셋을 또 낳아 셋이라고 세 번째 아기를 낳은 게 셋이야 셋. 그 아들이 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쭉 해서 들어오다가 노아 때 가니까 노아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노아한테 120년 후에 홍수를 주겠다 하고 노아한테 얘기를 해. 그 대신에 너를 구원할 테니까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자기 가족이 들어갈 방주를 만드는 거야. 물론 자기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짐승들, 뭐 동물들 뭐 다 이런 것들 다 새들 다 집어넣을 방주를 110년어치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 걸 다 비웃어. 무슨 홍수가 있냐고. 홍수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는데 노아가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있어요. 무슨 재료 썼어요? 나무는 무슨 나무 썼어요? 잣나무 썼어요. 잣나무. 잣나무로 만들면서 배에다가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 성경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역청이 나오죠. 역청이 뭐예요? 이게 석유, 오일이에요. 오일. 아스팔트의 원료가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배 방수 겸 또 칸막이 겸해서 역청을 발랐어요. 그 역청이 뭐냐 그러면 석유야, 석유. 원유야, 원유. 원유에서 날아갈 수 있는 거, 휘발유 이런 거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찌꺼기. 그게 역청이야.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도 되고 든든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담을 이제 칸막이도 할 때 그 막을 때 깨지지 않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역청이 아주 든든한 그런 재료였었어요. 그게 성경에 노아 시대에 나온 얘기야. 노아 시대.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는 언제냐?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언제냐? 그래서 인류를 창조한 다음부터 쭉 그 족보가 나오는 거 따져보니까 한 1500년쯤 뒤라고 뭐 이렇게 나와. 1500년.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런 역청을 이제 쓰기 시작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아, 방주할 때 역청을 썼구나. 그렇게 역청은 석유. 그러니까 땅 속에 유전에서 나온 그런 찌꺼기가 된 거다. 역청.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또 역청이 성경에 나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전에 나온다. 창세기의 9장, 10장 뭐 때 보면은 셈 후예들이 노아의 아들이 셋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살아가지고 홍수 난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있었어.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 함이 보고서 아버지가 벗었구나 하는 걸 보고서 그냥 동생들한테 가서 형한테도 얘기하고 동생한테도 얘기하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런 수치스러운 한 것이 안 돼서 뒤로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가면서 옷을 가지고 또 덮을 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덮여드리고서 안 본 거예요. 깨고 나서 보니까 그 함의 행실과 셈의 행실을 딱 보니까 이게 함이 못됐거든.
그 함에 이제 함한테 저주를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 저주했어.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가나안이 아들이야. 그 아들도 보았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은 가나안도 같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가나안.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셈족이 점점점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야라고 신할 평야 거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데야. 메소포타미아 신할 그 신할이라는 데가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야. 강과 강 사이.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야. 메소포타미아. 근데 강과 강 사이는 무슨 강과 무슨 강이에요? 위에 북쪽에 있는 것은 디그리스 강이고 남쪽에 있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야. 그 사이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 그다음에 투르키예 지역, 또 시리아 지역,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리아, 투르키예, 그다음 이라크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야. 거기에 신할 땅이라는 데가 있어. 평지야. 거기까지 셈족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바벨탑을 만든 거야. 바벨탑.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바벨탑 들어봤죠? 네, 바벨탑. 그 바벨탑을 만드는데 바벨탑을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흙에다가 뭐를 섞어요? 역청을 섞었다고 성경에 나와. 역청. 그러니까 바벨탑 만들 때 바벨탑을 왜 만들었어? 높이 탑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교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저기도 그 언어도 혼잡해가지고 영어 막 만들어가지고 막 언어가 다 달라지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그때 역청이 또 나오는 거야. 역청. 근데 역청이라는 게 그게 원인인 거죠. 성경에 역청이 나와요. 또 역청이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때 아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아브라함 때 멸망됐는데 롯이 살던 곳인데 근데 아브라함 때 그 아까 얘기한 신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정말 막 다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대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 왕들은 도저히 거기 이기기 어려우니까 진을 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쪽에 동쪽 지방에 진을 썼어요. 거기에다 왜 진을 쳤냐면은 역청의 구덩이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청의 구덩이에 그 신할에서 온 그런 왕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진을 친 곳이 평야 쪽이야. 거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던 곳이야. 사해 동쪽 근방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야. 거기가 역청이 구덩이가 많이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그런 석유 얘기가 아브라함 때. 그런데 역청 구덩이에 그 적군들이 신할 왕들이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소돔 고모라 왕들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파야했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단까지 막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 단 지방이야. 거기까지 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왔고 그 사람 멸망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간 군대가 318명이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다 이제 멸망을 시키고서 와서 롯을 구해다가 줬어요. 그때 성경에 또 역청이란 말이 나와.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때는 대충 따져서 우리나라로 요새 서기로 하면은 서기 2000년 전이라는 거야. 그때도 역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때는 한 500년쯤 지난 뒤요. 그러니까 430년 뒤니까 그 뒤니까 그때도 또 역청 얘기가 나와.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있었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인구가 한 200만쯤 됐어요. 60만 남자만 60만 군대 갈 수 있는 나이에 60만 있었는데 그 전체 하면 200만 살았어. 근데 보니까 애굽의 왕이 볼 때 너무 애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잘 낳는 거야. 애기를 많이 낳는 거야. 이러다 보면은 애굽 민족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 지배할 거다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 시대에 바로 왕이 다 남자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여자 태어나면 놔두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어요. 모세 엄마가 모세 요배 계시라고 하는데 모세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낳는데 남자를 낳았어. 그게 모세예요. 잘생겼어 못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죽이기가 아까운 거지. 그래서 몰래 키웠어요. 근데 몰래 키우는데 3달쯤 키우니까 몰래 키울 수가 없어.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 나일강가에 갈대가 많아. 갈대.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애굽에 가봤는데 이집트에 가봤는데 갈대가 지금도 많더라고. 갈대를 가지고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상자.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칠했어? 아까 얘기한 역청을 칠했어. 역청. 그때도 역청이 많이 있었던 거야. 역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방에 역청이 참 많았었나 봐. 역청을 칠해 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서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해. 아, 나일강에 띄웠다고 생각을 해. 역청을 발랐으니까. 역청에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안 띄우고 갈대 사이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그 갈대 사이는 애굽의 그 공주님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가는 길가에 갈대숲이야. 그 공주가 길가로 목욕하러 가다가 갈대 상자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이제 그걸 예측하고서 공주가 지나가다가 발견하면 얼른 가서 얘기하려고.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다가 공주가 아기를 발견해가지고 아기를 하는 거 보고서 팍 뛰어가서 공주한테 얘기를 해. 유모 구해드릴까? 유모가 누구요? 모세의 친엄마를 구해줘서 모세를 기렸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라고. 어쨌든 거기에서도 역청이 나오는 거예요. 역청이. 그러니까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또 이집트, 애굽 지역은 역청이 많이 나는 곳이다. 그 지역은 석유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모르죠.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니까. 역사책에 역청 얘기 안 나오니까. 뭐 로마 역사에 또 이런 역사에 그리스 역사에 역청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세계의 문명사를 보면 사람들이 동물보다 더 이제 잘 살 수 있는 것은 짐승보다 잘 사는 것은 불을 사용하는 거. 불을 사서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그런데 이제 그 석탄을 우리가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석탄을 사용하는데 석탄 사용할 때 그걸 사용하다가 전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전기기관. 그게 산업혁명이야. 17세기 때든가? 그때 이제 1600년대, 1700년대 초. 그때 이제 석탄을 쓰다가 이제 석유를 쓰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은 그 뒤에 석탄보다 석유가 훨씬 편리하잖아요, 지금. 석탄 떼는 것보다 석유를 쓰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를 맨 처음에 발견한 때가 언제냐면 1859년도야. 잊어먹어도 돼요. 1859년도. 어디냐, 미국에서 석유 원유, 유전을 처음 발견했어요. 펜실바니아 주라고, 미국의 동부야, 동부. 뉴욕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펜실바니아 주가 있어요. 펜실바니아. 그 펜실바니아 주에서 유전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전인데 땅을 팠는데 얼마 깊이도 안 팠어. 20m쯤 팠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은 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석유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나온 그 유전을 갖다가 잘 정제해가지고 증류해가지고 등유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등잔불을 등잔불 있지 우리 써봤죠? 젊은 사람들은 등잔불 모를 거야. 등잔불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옛날 거기다 등유 석유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심지해가지고 불 켜고 살았어요. 우리 한 목사님은 다 기억하시죠? 등잔 쓰셨던 거. 근데 젊은 사람은 모르죠. 그걸 천안에서 갓난아이 때부터 전기불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랬어요? 등잔 이제 그 뒤에 등잔불도 많이 썼죠. 썼구나. 예, 전기가 있어도 그죠? 예, 어쨌든 그런데 등잔에 쓴 등유를 이제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1859년도에 그때는 등잔불이 있었는데 등을 켰는데 옛날에도 등을 켰는데 그 올리브유를 써. 올리브유 중에서도 고급유가 등을 쓸 수 있어. 보통유는 그냥 먹는 데 쓰고 그건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올리브유로 등잔불을 쓸 수는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뭐로 그걸 등잔불을 썼냐면은 고래 기름이야. 고래 기름. 처음 들었죠? 고래. 바닷속에 고래가 사는데 고래를 잡은 고래는 무슨 동물이에요? 포유류예요. 예, 포유류예요. 아기를 뱃속에 임신하는 바다 짐승이에요. 포유류. 그래서 젖을 먹이는 고래. 그 고래가 바닷속에 사는데 고래를 잡으면은 그 기름이 참 좋은 등잔불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기름이 등잔불에 섰어요. 고래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맛있다고. 지금도 고래가 잡히면은 울산 이런 데 가면 고래가 막 그냥 경매시장에 나오면은 고래 고기가 아주 난리를 쳐요. 잘 팔려. 근데 또 고래 뼈 가지고 또 뭐 만들었어 옛날에? 우리 저기 그 단추 같은 거 만들었어. 단추. 고래 뼈로. 요즘엔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은 그래서 그런 고래가 아주 편해서 그냥 고래를 막 잡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예, 물고기가 아주 예. 포유류라고 할까 포유류. 우리 젖 먹이는 짐승이에요. 젖 먹이 동물이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젖 먹이는 거죠. 예, 그리고 뱃속에 임신하는 거고. 어쨌든 뭐 소도 마찬가지. 소도 뱃속에 임신하잖아요. 돼지도 그렇고 다 그런 바다에서 사는 게 이제. 그래서 그 고래 잡는 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포경선이에요. 그러니까 포경 고래 잡는 배라는 뜻이야. 그게 엄청나게 미국이 많고 막 그래서 세계에 있는 고래가 멸종 위기에 온 거예요. 그때 다행히도 펜실바니아에서 유전을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래 잡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유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검은 물이 막 나오는데 검은 물을 정제하니까 등유가 나와, 석유가 나와. 그걸로 등불을 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때 1859년에 석유를 처음 이제 시장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로 이제 퍼져가는 거죠. 예, 그때까지도 처음이라서 이 원유가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줄로 알고 미국 그 지역만 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그 1870년대에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야. 스탠다드 오일. 들어봤어요? 스탠다드 오일. 그게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1870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거기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처음 사장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록펠러야. 들어봤죠? 록펠러. 한번 따라해볼까요? 록펠러가 31살 먹어서 거기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록펠러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도 별로 그냥 성실하지 않고 그냥 약장사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약 팔고 뭐 그랬는데 엄마는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어. 기독교인이었어. 침례교인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 침례교인 목사님이신데 침례교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참 건실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를 공부를 시켰어요. 록펠러 공부. 그러면서 공부시키면서
이제 공부도 부자 가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하나니까. 16살 먹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어려서부터 록펠러를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게 시키고, 기도하게 시키고, 신앙으로 키웠어요. 록펠러를. 그래가지고 16살 먹어가지고 취업을 했어. 그때는 이제 1870년 31살 때니까 10몇 년 전이니까 1850년 되죠. 그때 취업을 했는데 어디에 취업했냐 그러면은 그 음식 이렇게 배달하는 음식을 식량 음식 같은 거 배달하는 그런 그 이렇게 뭐랄까 그 가게 일종의 그거 거기에 취업했어요. 근데 뉴욕 부지사를 한 사람이에요? 예? 뉴욕 부지사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들 후손이 했죠. 록펠러는 이제 록펠러가 이제 그렇게 해서 16살 뭐 취업을 해서 가니까 한 주일에 봉급이 4달러 많아요 적어요? 적죠. 4달러가 얼마예요? 우리 지금 돈으로 해도 옛날은 더 화폐 가치가 적었는데 지금 돈으로 해도 1,300원, 1,400원 하면은 4, 5, 20 뭐 얼마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야. 4달러면은 4,000원, 5,000원, 6,000원 한 주에 6,000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록펠러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갈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엄마한테 성경은 배우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그 대신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기학원, 그러니까 부기하는 거, 현금 장부 있죠? 장부, 부기, 금전출납부 하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 6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취업을 해서 주급 4달러를 받는 거야. 그게 참 가난하고 어렵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장부를 보니까 자기 바로 위에 근무하던 사람은 자기보다 많이 받는 거야. 받았다, 잘린 거야. 근데 나를 새로 채용했으니까 나도 걔만큼 줘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이 줘야 되는데, 같은 일 하면서 나는 4달러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주인한테 막 항의했어. 왜 나는 4달러밖에 안 주냐고. 그러니까 똑똑했죠. 그걸 장부를 다 보고 있었는지 알아냈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록펠러가 내가 남의 밑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사업체를 차렸어요. 차리다가 사업체가 뭐 그냥 간신간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1살 먹어가지고서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야. 이거는 이제 무슨 회사? 석유 등유 회사야.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원유를 갖다가 원유를 정제해서 등유를 만들고 등유를 이제 또 팔고 이거를 이 록펠러는 그냥 정제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아주 원유를 사오는 것까지 해서 정제까지 하고 사오는 것도 누가 어떤 상인이 사다가 나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파는 데 가서 그걸 사오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유 파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다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는 거야. 파서 그 기름을 정제해서 그 기름을 또 팔고 또 이런 걸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죠. 독점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유소에서 이제 그 당시에 록펠러 시대에 자동차도 처음에 1970년 없었는데 그 뒤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가 처음 생긴 거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벤츠가 처음 만들었어. 벤츠라는 독일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처음 나온 거야. 그 자동차에다가 석탄을 싣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기차는 게 돼도. 석탄 가는 기차 보셨지 옛날에? 네. 근데 석탄은 기차는 되지만 자동차에다 석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휘발유가 필요가 된 거지. 그거를 이제 원유에서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독일에서 벤츠가 참 만들어지고 그 벤츠를 만든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자동차가 벤츠야. 지금도 한국에 벤츠 차 있죠? 많지요? 네. 네. 그 벤츠가 만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포드차 알죠? 포드 장치했다. 포드차 또 만들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휘발유가 필요한 거야. 그걸 이제 록펠러가 그걸 파는 거지. 근데 록펠러는 그 팔으면 되는데 주유소까지도 지가 또 만들어. 주유소까지도. 록펠러가 그 주유소도 지가 만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부자가 그렇게 해서 쭉 벌어가지고 1911년까지 해서 벌었는데 세계 최고 부자야. 그 록펠러의 별명이 석유 왕이야. 석유 왕 하면 록펠러야. 록펠러. 석유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라크 이런 데는 영국에서 개발을 했어. 영국에서. 그런데 록펠러의 회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직원이 또 신앙심 좋은 직원이 있었어요. 그 좋은 직원이 성경책을 잘 읽는 사람이야. 보니까 아까 얘기한 모세 그 얘기를 봤어. 모세 엄마가 역청을 받았다. 아, 그 모세가 살던 곳에 가면은 역청이 있었어. 그럼 그 근방에 유전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오일 간부가 그 지질학자를 보냈어.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거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니까 있을 거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집트에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집트에는 이제 자기가 그 원전의 저기 지역이니까 얼마 돈 받고 개발한 회사가 또 얼마 받고 해가지고 그걸 판. 그게 이제 그 세계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부를 창출했죠. 어쨌든 그런 석유 시대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세계에서 석유 왕인데 이 정책이 록펠러의 경영 정책이 지가 다 하는 거야. 독점 기업이야, 독점 기업. 근데 그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하는 거죠. 독과점을 하려면은 록펠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조금 작은 회사가 생겼어요. 자기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 저기에서 경쟁하려면 내가 돈을 버는데 액수가 뺏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 회사를. 그럼 내가 그 회사 사는 거야. 그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이 회사가 석유를 파는데 500원에 팔았다 이거야. 그 록펠러는 250원에 파는 거야. 그럼 누가 그 회사 사고 싼 거 사지. 그러니까 록펠러는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손해보면서 팔아도 괜찮아. 보충할 수가 있어. 다른 데서 벌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회사는 록펠러 때문에 못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 이거 록펠러 사가라고 록펠러 파는 거야. 그 록펠러 그걸 사가지고 자기 회사 만드는 거지. 이게 M&A라고 하는 거야. 들어봤죠? M&A라는 말 들어봤죠? M&A. 요즘에 뭐 M&A 뭐 많이 하는데 그 큰 회사들이. 뭐 그런데 제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안경 렌즈 공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안경 렌즈 공장이 일본에 아주 좋은 공장이 있어요. 잘하는. 근데 제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안경 렌즈를 일본 회사하고 비슷하게 재료를, 그러니까 안경 렌즈의 품질을 잘 좋게 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이 회사가 크면은 자기가 팔아먹을 이제 못 팔아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회사가 내 제자 회사한테 M&A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에서 팔어. 그래가지고 처음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뭐 벌긴 벌어도 그렇게 많이 안 버는데 300억을 주겠다고. 300억 받으면은 가만 그 돈 가지고 있어도 평생 뭐 자기 식구들 다 먹여 살렸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어. 아주 그 충분한 돈이야. 300억. 그걸 주겠다고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300억을 네 회사 지분을 49%, 우리 일본 회사 지분을 51% 해라. 그리고 사장은 네가 해라. 월급 줄 테니까. 그러면 수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 일본 회사의 사장이 되면서 자기의 지분이 49%야. 51%는 일본 거니까 일본 제품이 된 거지,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파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밑에 있다가 사장도 그만두고 또 49% 다 팔고 나오더라고. 나와서 딱 회사를 차리더라고. 그걸 M&A라고 그러지, M&A. 그래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죽이는 방법이야. 그 일을 록펠러가 한 거죠. 뭐 역부로 한 건 아닌데 그 전략적으로, 경영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게 주정부에서 하다가 이제 연방정부에서 법이 결정된 것이 1911년이야. 그 1911년도에 이제 록펠러가 그걸 다 쪼개, 회사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회사,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34개 회사로 쪼개버렸어. 그리고 각각 독립시켰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그 사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때 록펠러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 부자냐. 미국의 1년 미국의 총 수입이 그거에 한 2%, 3%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은 얼마냐 그러면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 얘기 많이 나오죠? 세계 지금 부자들이야. 거기 부자의 한 두세 배쯤 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일 수가 없어. 석유 왕인 록펠러가 세계 전체에서 최고 부자인 거예요. 경제. 지금 최고 부자들보다 요즘 뭐 대충 얘기해서 정확히 맞진 않지만은 한 6천억, 4천억 달러.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돈이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뭐 총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록펠러가. 근데 그 록펠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탠다드 오일 하면서 막 버는 돈 그거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록펠러가 11조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11조를. 엄마가 꼭 11조 하라고 성경. 록펠러가 또 나이가 먹고 회사 사장이라도 꼭 교회를 주일날 안 빠지고 다녔어요.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매일. 그런 록펠러. 그런 사람이 이제 11조를 해야 되는데 스탠다드 오일 학교는 뭐 세계적인 석유 회사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11조를 계산하고 떼는, 그러니까 수입의 11조를 떼내는 것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계산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11조 계산하고 떼어내는 회사 사원 수가 20명, 30명이었대.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그래가지고 그 11조를 이제 내는 거야 이제. 11조 꼭 내는 거야. 그러니까 록펠러가 부자 중에 11조를 제일 잘냈다고 할 정도예요. 11조. 그러니까 뭐 11조를 꼭 내라는 건 아니지만은 11조가 꼭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아, 록펠러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11조 잘 내서 그렇다. 여러분들 11조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11조를 잘 낸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러면서, 록펠러가 아까 얘기한 1911년도에, 그걸 다 30개를 쪼개고서 사장을 그만둔다면은, 그 자기 재산의 반을, 큰 재산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러니까 록펠러가 내가 돈 버는 거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청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관리하라고 준 청직이지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런 생각을 록펠러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선 사업을 한 거야. 했는데 록펠러가 자선 사업한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록펠러가 만든 대학교가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시카고 대학이 아이비리그야. 굉장히 좋은 대학이야. 우리가 잘 아는 노소영이하고 또 남편이 지금 최태원이 있죠? 노소영, 최태원 유학 같은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야. 시카고 대학. 거기서 유학 가서 만난 사람이야. 지금 이혼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그죠? 노소영, 최태원 그렇죠? 어쨌든 그런 좋은 대학을 록펠러가 다 학교 쳤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록펠러가 또 만드는 또 교회가 있어. 유명한 교회. 자기 돈 다, 남의 돈, 교회 헌금 아니라 자기 돈으로 다 교회를 줬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있는 교회야. 리버사이드 처치. 들어봤어요? 리버사이드 처치. 록펠러가 헌금해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다른 돈 하나도, 록펠러 완전 헌금만 진 돈. 그러면서 록펠러가 딱 경고를 했어요. 록펠러 후손들한테, 록펠러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절대로 이 교회 나와서는 돼 안 돼. 안 된다. 내가 돈 헌금해서 내가 전체를 헌금해서 지은 이 교회인데 하나님께 바친 건데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지 모른다. 이건 록펠러가 낸 돈으로 헌금이야. 그러니까 록펠러 아들, 록펠러 뭐 손자 누구 이런 사람들은 친척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거 지은 록펠러가 진 교회니까 빨리 장로도 빨리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헌금 내서 지은 교회에 어떤 이권을 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가족은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돼 하고서 지은 교회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야. 한번 미국 여행 가면 꼭 거기 가봐요. 거기 가면 또 록펠러 센터가 또 있어요. 록펠러가 짓는 거. 록펠러 프라자가 있고, 그 록펠러가 그런 걸 해가지고서 다 어려운 의료연구소도 만들고, 록펠러 의과대학도 만들었던가, 그래. 하여튼 의료연구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의학 개발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또 교육에다가. 또 우리나라 6.25 때 한국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원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선 사업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 록펠러래요. 록펠러. 어쨌든 카네기도 굉장히 강철 회사야. 카네기 재단. 카네기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카네기보다 더 많이 록펠러는 했어요. 카네기도 대학도 만들었어요. 카네기 대학도 있고. 어쨌든 그런 유명한 록펠러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 석유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 록펠러가 돈을 버는데 공헌한 것은 뭐냐면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스라엘 땅에 석유 개발에 붐이 불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우리나라가 그 독립하던 그런, 우리는 45년에 우리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48년에 우리가 독립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48년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세워진 게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옆에 나라 아랍 국가들 싫어했어요, 다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고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다가 석유를 안 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석유를 사려면 먼 데 가서 사와야 되고 비싸게 사와야 돼. 그렇게 어렵게 이제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허친슨이랑 내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호주에 살던 사람이야. 내가 이름 잊어먹었는데 호주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석유 회사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유전이 있을 거다 하는 거를 1984년도, 올 30년도 넘었죠. 1984년 그때쯤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석유 자원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알았어요. 시드니에서 아주 여유 있게 잘 살던 사람이야. 이스라엘 유태인인데.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어디 읽었냐면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신명기를 읽으면서 30장에 그 보면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셉 지파에 축복도 하고 쭉 하는데, 아셀 지파한테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33장 14절인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모래 밑에 굉장히 좋은 게 나오고 바다 밑에 아주 좋은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다 밑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읽으면서 보면 또 욥기에 보면 또 바다 밑에서 막 불을 뿜을 거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욥이. 그 욥기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게 자기 석유 사업을 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석유 사업이 되면 될 거다 하고서 시드니에서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석유를 찾았는데 그게 잘 안 나와. 별로 없어. 근데 발견을 했어요. 주로 이제 지중해 쪽에 바다 속에 천연가스가 있는 거를 알아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근데 2004년, 최근이죠, 이제. 이게 2000년대, 이때 와가지고 이제 지하에 천연가스의 광맥을, 원유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성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반쯤 작은 그런 정도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석유를, 도시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천연가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발전에
그러니까 원유, 석유를 쓰잖아. 근데 발전하는데 그게 석유가 나오니까 전기료가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궁을 써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석유, 원유, 도시가스, 천연가스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것도 다 성경에서 보고서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볼 때, 성경은 그냥 어떤 신화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 삼국유사에 뭐가 나는 우리 그 한국의 역사하는데, 한국이 처음 생길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뭐, 곰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뭐 됐다, 뭐 이런 신화가 있죠, 신화가. 근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해. 신화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냥 만일 꾸미는 얘기다. 신화다. 그리스 신화와 똑같이 그런 신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도 뭐 어떻게 해서 곰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됐어. 그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신화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 있던 것을 그대로 쓴 거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석유 때문에. 그래서 석유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석유가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 또 미국의 경제 문제, 또 록펠러의 문제, 또 이런 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포항 근방의 해저에 천연가스 의존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시춘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돈만 낭비하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다 됐지. 그래서 죄송해요, 시간은. 어쨌든 이래서 우리 오늘 배우는 도시가스, 또 원유, 석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다 화석 연료다. 이거 아껴야 기후도 잘 견딜 수가 있다 하는 거로 강의 마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다 끝나셨어요? 마치자고 시간 다 됐다고. 안녕. 경례. 예. 감사합니다.